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거치면서 교통경제 전문가로 맹활약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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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의원님, 21대 국회가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기간 딱 떠오르시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지난 2년 동안 사실 제일 우리 국민들께 어려웠던 게 코로나잖아요. 예.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하는 추경예산 편성 심사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요. 전반기 끝날 때쯤에서는 종부세 좀 줄이는 법안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고 좀 찬성하도록 좀 얘기했던 거,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로 돈 문제. 돈 문제. 돈 문제. 그렇죠. 예. 돈 문제, 돈이 중요하죠. 예. 아니, 근데 의원님 별명이 뭐 곡괭이라는. 예. 제가 이제 국정감사 네. 2년 전에 처음 할 때 파고 또 파고 그래 저도 몰랐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제가 이제 집중을 해서 끝까지 답을 얻어내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자분들이 곡괭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곡괭이라는 별명하고는 참 인상이 안 어울리시는 게 너무 안 어울리셔서. 파고 파면 삽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곡괭이라고 한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날카롭게 파시나? 삽보다는 확실히 곡괭이가 나은 것 같아요. 곡괭이가. 네, 삽은 또 삽질한다 뭐 이런 의미 때문에 곡괭이가 곡괭이가. 좀 낫죠. 의원님이 특별히 그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관장 하시고 이럴 때도 직원들하고 특별히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주고받은 걸 또 책으로 엮어내기도 하시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제 기관장은 CEO는 아니니까요. 예.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갔을 때 네. 그 조직이 좀 문제가 많았어. 여러 가지 노조, 인사, 비리 등등.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CEO로서 어떤 권한 행사보다는 네.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직원들이 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 직원들하고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편지 보내고 답 얻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한 걸 가지고 나중에 책을 편찬해서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인천관공사 가서도 네. 승객이 20만 명 하루에 20만 명이 넘어서고 이 터미널 건설 중이고 또 비정규직의 정기적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직원들이 그 필요성을 알아야 예.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예. 목표, 목적, 필요성. 그래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네. 계속 강조하고 또 제가 피드백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가서 그곳의 문화를 바꾼다는 거, 특히 소통을 통해서 바꾼다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아마 이 책이 인생책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신 게 아닌가. 오늘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꼽으신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거든요. 우리 허위 평론가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데일 카네기는 작가이자 강연가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네. 이 책은 1936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된 이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투자가로 잘 알려진 워런 버핏도 이 책의 애독자이고요. 이 데일 카네기의 이론을 담아서 데일 카네기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일 카네기 코스를 워런 버핏이 또 수료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는 뭐 관계나 소통, 리더십,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저도 대학 때 이 코스를 수료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화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론을 그때 접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뭐 네.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부터 루스벨트 대통령 등등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펼쳐왔는지 예. 그 장점들을 쏙쏙 뽑아서 핸드북 형태로 만들어서 뭐 지금 읽어도 네. 손색이 없는 책입니다. 예. 아, 이상하게 인간관계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과제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네. 어. 제일 중요하죠.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예. 저는 제가 인천공항 사장할 때 젊은 직원들한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학생들한테 예. 하는 이야기인데요.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격, 대인관계 이게 네.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공부 1등 해봐야 소용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니, 의원님은 그러면 인간관계가 조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게 고민이어서 이 책이 인생책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인간관계를 워낙 잘하시던 분이어서 이 책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 뭐 이래서 인생책이 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뭐 두 가지 다인데요. 저 나름대로 많이 실천을 하고 있죠. 또 예. 책도 많이 봤고. 예.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은 까먹어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가고 있고 저 자신이. 그때 이제 이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같은 책을 보면은 네. 내가 지금 요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하고 있구나. 다시 원위치 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한마디로 인간관계론이 참 중요한데 또 수많은 책이 나와 있죠. 그쵸. 예, 근데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들어서 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또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인데 여전히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풀어낸 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조목조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이 책에 보면은 인간관계를 푸는데 기본 원칙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허위평론가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는데 필요한 기본 전제가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이라기보다 감정적인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 관계잖아요. 관계에서는 논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감정이 앞서거든요. 이걸 몰라가지고 직장생활에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맞아. 그러셨군요. 아주 그냥 원칙대로 따지다가 말싸움 이기고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만 남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는 비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하고 칭찬하라라는 네.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상대로 하여금 그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네. 동기부여,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원칙 같은 경우는 데일 카네기가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철강왕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카네기의 처제가 아들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편지를 썼는데 아들들이 답장을 잘 안 해요. 바쁘다고. 그래서 이 카네기가 그럼 내가 아들들한테 답장 받을 수 있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정말로 어떤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조카들에게 나 삼촌이야, 뭐 잘 지내고 있지? 뭐 이런 일상적인 내용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돈을 보냈어? 라고 짤막하게 쓴 거예요. 예. 근데 그 편지에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 이 연락 없던 조카들에게 삼촌 저예요 라고 하면서 삼촌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안 들어있던데요? 라고 하면서 편지가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 네, 그 대단하다. 동기부여. 밀당이네요, 밀당. 네. 권진영 씨는 네.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바로 실천할 수 있죠. 예. 네, 그 중에 하나.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뭐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시고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처음 뵀는데 너무 웃상이세요. 웃는 인상.
너무 인상이 그렇게 해서 좋으시고. 오해도 받습니다. 너무 웃는 인상에. 그래도 인상이 너무 훌륭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허위평론가님은 이렇게 딱 보면 또 꽃미남사. 근데 또 지적이시까지 하시고. 네. 어때 이렇게 칭찬해드리니까 좋아? 좋으세요? 아니 옆구리 찔러서 그게 사실이세요? 젊었는데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 게 더 큽니다. 근데 실천을 해봤을 뿐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아니 지금 실천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의원님 네. 이게 원칙을 읽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왜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그 실천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경제학 박사인데 경제학에는 사람을 굉장히 이성적, 합리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경제학을 만드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쭉 생활해 보면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하고 좋다, 나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오는데 예. 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맞아. 안 들어와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정적으로 좀 네. 같이 공유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조직에서. 네. 특히 이제 상사가 같이 일하는 스태프한테. 근데 그걸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칭찬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고 비판은 혼자 조용히 불러서 1대1로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이 책에 또 나와 있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도 또 CEO도 감정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질러댈 수가 있는데 네. 아주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허위평론가 이 책에서는 그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링컨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링컨이 프로 비판러, 다르게 얘기하면 프로 비난러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예. 링컨 같은 경우는 그 정치인을 익명으로 조롱하는 글을 매체에 기고를 해요. 네. 제임스 쉴스라는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내 욕을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랬구나라고 해서 결투를 신청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투라고 하는 건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거든요. 다행히도 그 결투가 중단되긴 했는데 링컨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요. 그게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이어지긴 해요. 예.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 남부군의 이제 리 장군이 네. 어떤 패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절호의 기회를 노려서 네. 진격해라라는 명령을 예. 미드 장군에게 내렸는데 이 미드 장군이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편지에다가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걸 쭉 쓴 거예요. 바로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러니까. 경우에. 근데 링컨이 화가 난 그 분노의 글을 예. 정작 미드 장군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은 편지만 썼지 그걸 장군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원님, 이게 윗사람이 됐을 때요. 아랫사람이 하는 게 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이죠. 예. 그래서 좀 잘못을 했어요. 그거를 지적하지 않는 또 리더는 좀 무능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이는 거를 얘기 안 하기는 참 힘든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럴 때 비판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조목조목 비판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제가 아닌가요? 그 인천공항 사장 갔을 때 공항이 네. 매우 어려웠을 때인데요. 뭐 미리굽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터졌을 때인데 현장에 등산화 신고 비상경영체제 선포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당했어요. 현장에 예. 답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새로운 사장 왔으니까 길어봐야 자기가 3개월이면 끝내겠지. 근데 이제 계속했거든요. 3개월에 3년이다. 와. 이제 계속했는데 그렇게 이제 쭉 하고 나니까 사장 CEO 책상에 앉아서도 공항에 1터미널 3층에 어디 코너에 뭐가 있고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다 알죠. 이제 확실하게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보고를 하면은 예.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또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지가 알아요. 다 알고 다 계시군요. 알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 아는 걸 다 표시를 내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중요한 거 네네. 그거는 고쳐야죠. 어. 반드시. 그렇지만 작은 것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은. 어. 근데 그걸 직원들이 스태프들이 보고할 때 다 틀렸다 맞았다 따지고 있으면은
우선 큰 걸 놓쳐요. 사실은 CEO든 누구든 다 파악은 하고 있대. 모르면 안 되죠. 예. 파악은 하고 있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틀어지지 아주 틀어지지만 않을 때까지는 저는 그냥 스타일이 그 그래요. 안에서 좀 해결이 되도록. 예. 그렇군요. 아니 굳이 구두 신어도 일할 수 있는데 왜 등산화를 신고? 그 안 구두 신고요? 신으면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파요. 왜냐하면 이 공항이 전부 바닥이 대리석이거든요. 네네네. 거기를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2만 보 안팎을 걷거든요. 우와, 하루에 1000보 걷기도 힘든데. 네. 근데 2만 이제 보시고. 카페트도 흙당도 아니고 우와. 대리석으로 돼 있는 데를 하루에 네. 2만 보 매일 걸으면은 등산화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 무릎과 발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다니신 거네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또 공항에 나가면은 공항에 근무하는 환경 미화하는 분들, 네. 보안 경비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반가워하고 또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서로 좋아해요. 그때 이제 많이 현장 다니고 또 점심 먹고 소통하고 그 덕분이죠. 소통한 대단하시네요, 덕분. 정말. 아니 근데 직원들이 보좌관들이 굉장히 그 너튜브 채널을 제가 보니까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받으셨던데요. 그 꼰대 테스트 같은 거. 네. 아니 갑자기 제가 이제 지역 사무실에 있는데 예. 그때는 전 잘 몰랐어요. 갑자기 휴대폰 가져오더니 꼰대 테스트를 한번 예. 하자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질문에 답을 하시라고. 네네. 그러니까 우선 저는 꼰대라는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좀 권위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쁘게 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해봤는데 네. 제 기억에 그 레벨 2의 조용한 암살자인가 뭐 그걸로 나왔어요. 조용한 암살자. 암살자. 그래서 이게 뭔가 와. 그래서 좀 봤더니 이 정도면 잘 받은 거죠. 꼰대가 아니신 거네요, 그러면. 완전 꼰대는 아니죠. 꼰대가 아니겠어요. 왕고는 아닌 걸로. 그렇죠. 네네. 아니 근데 의원님은 아까 별명이 곡괭이에다가 조용한 암살자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웃는 낯을 하고 계시고 비판도 안 하시지만 네, 직원들이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네. 어떤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저 허위평론가가 얘기한 그 기본 원칙 소개했잖아요. 3가지. 그것 중에 의원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뭐 다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어쨌든 누구든 친구 간의 관계도 가족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너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도 그렇지만은 쌍방이 서로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서도 서로 이제 민원을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네.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아 이쪽이 나쁜 사람인데 또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나쁜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판이라기보다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돼야지 나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이쪽에다 상대방에 퍼부면은 그건 분명히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신뢰가 이미 형성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아니 여기에 아나운서 있고 개그우먼 있고 문화평론가 있는데 정치인의 얼굴이 가장 우상인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신기해. 그렇죠. 네. 나도 제대로 안 눕는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우상으로 다니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의원님? 국회 오기 전에 국정감사를 받을 때 혼났어요. 어느 국회의원한테.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웃고 있냐고. 그 자리에 안 어울리는 표정이네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좀 웃기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웃었죠. 국회에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웃었다고 뭐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안 고쳐지대요. 어떻게 해요? 뭐 다 아니 다양하게 근데 그렇게 기본 얼굴이 이제 웃는 표정이시니까 네.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호감을 갖게 하는 맞아요, 일단 맞아요. 그런 표정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근데, 건 좀 점수를 따고 들어가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고시를 통해서 공직자이길 네. 그렇게 그런 분들은 이런 표정이 잘 없으시지 않나요? 그렇게 시작하셨죠? 행정고시를 그렇죠. 행정고시 시작해서. 합격하고. 교통정책 분야에서 특별히 좀 네. 전문성을 쌓으셨다고요? 그렇죠. 예. 네. 저 공직자의 길을 걸으시고 또 인천공항 네, 공사 사장하고. 사장까지 하시고 그 뒤에 정치인의 길을 그렇죠. 늦게 왔죠. 어떻게 국회에.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2년 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 전에 네. 그보다 더 한 10년 전부터 정치를 하라고
계속 권유를 받았어요. 민주당이든 저쪽 당이든 다 받았는데. 양쪽에서 다 받았는데 안 하려고 그랬죠. 정치하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바뀐다고. 좋은 사람도 여의도만 가면은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나오니까 가지 말라고. 흔한 이야기 다 들으셨군요. 그렇죠. 그 흔한 이야기를. 예.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인천공항 사장 하면서 공항 바로 앞에가 제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거든요. 연수구, 동춘동이랑. 거기 자주 가게 되고 또 매일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쪽에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은 새로운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국토부 관련되는 GTX-B,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바이오 클러스터 새로 발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그냥 국회의원은 하기 싫었는데 한번 일하는 국회의원은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유도 있었고 그래서 출마를 해서 또 어떻게 그때 두 분 현역 의원이 있었는데 어렵게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내분께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나요? 그거 와이프한테 오케이를 받아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건데요. 네. 그때 이제 마지막 도장 받은 게 두 가지 약속인 하나는 자기만 위하는 이상한 정치를 하면은 그만 돌아갈 테니까 중간에라도 그만둬라 해서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가서 사람들이 바뀐다고 그러고 욕먹는 정치인들 많은데 욕 안 먹는 정말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을 약속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 이제 공직자, 공공기관장, 공사사장, 거기다 교수로도 재직하셨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야, 대단하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다 거치셨는데 그 어떤 옷이 제일 몸에 맞는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스스로? 저는 뭐 다 좋아요. 다 좋고 제가 그냥 적응해서 예. 살고 다 보람과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이제 제 옆에서 저를 잘 보고 있는 것도 제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당신은 공부할 때가 제일 즐거워 보여.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그 얘기를 안 하고 뭐냐면 인천공항 사장할 때가 제일 당신이 멋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좋아했던 것 같아. 사실 그 순간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예. 이 터미널 완공해야지, 평창 올림픽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해야지. 비정규직 정규직 하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스트레스 엄청 받았지. 근데 와이프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는 저보고 당신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좀 지나면은 지금이 제일 좋다고 그럴 거야. 제일 잘한다고 그럴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설득의 기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이거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이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네. 이 책에서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논쟁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게 됐을 때 저도 지고 이겨도 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지면 진 거다는 납득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겨도 진 것일까?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굉장히 많이 나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설득이 되더라도 네.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는 따르지 않게 되면서 애초에 그 논쟁 자체가 굉장히 무용하게 변해버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네. 틀렸다면 빨리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최대한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인간적으로 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진영 씨가 오서방한테 좀 이런 설득의 기술을 좀 사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오늘 제대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뭐 윽박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좀 칭찬도 하면서 약간 좀 설득도 하면서 이런 기술을 스킬을 키워야겠다. 오늘 생각이 이 드네요. 스킬을 좀 잘 네. 배워가셔가지고. 예, 지금 귀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의원님 이제 사실 국회에서야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이 제일 필요하면서도 설득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예. 국회에서라면 이제 뭐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단이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상대 당하고의 이제 예. 설득이 이제 필요한 거고 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의견 반대하는 분들하고의 대화에서 설득이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그 설득이 가장 마지막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네. 일단은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나. 그 입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사실은 그 얘기의 배경이 있거든요, 배경. 항상. 그 배경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네.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네, 네. 해결이 이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배경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좀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청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많이 얘기한다고 설득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 정치하는 분들 저도 이제 정치를 합니다만은 가끔 비판을 받는 게 저녁 먹으러 가서 2시간 저녁을 먹는데 1시간 40분 동안 자기 혼자 얘기를 하고 아,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은 한 2, 3분 얘기하다 끝나고 모노드라마. 의원님들 주로 그러시지 네, 않으신가요? 많아요. 우리 아니, 지역에 말씀들 워낙 잘하셔가지고. 막 또 하고 싶고 자랑하고 예, 싶고 예. 또 그 말을 해야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근데 저는 하여튼 꾹 참고 1시간 한 40분 정도를 말씀들 하시게 하고 한 20분 정도는 이제 좀 제 얘기로 좀 정리를 좀 하고 근데 그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셔야 또 제 얘기를 한번 받아주세요. 근데 요즘은 이 SNS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SNS 소통도 사실은 이제는 인간관계의 큰 하나의 영역이 된 맞아요. 것 같아서. 그렇죠. 혹시 그것도 신경 많이 쓰시죠? 아 그러면요. 그것도 무슨 원칙이 있으신가요? SNS도 조심스럽기도 해요. 네. 이제 서로 대면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하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얘기할 때가 참 다르거든요. 네, 네. 제 이제 지역구가 성도국제도시가 중심인데 거기에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네. 아주 젊은 도시. 그러니까 SNS가 중요하죠. 그쵸. SNS를 좀 포멀하게도 하고 인포멀하게도 하고 좀 주변의 신변에 관한 사소한지만 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글들을 쭉 보죠. 댓글들 보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보고 그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칭찬하는 거 좋은 거 써일 때는 보면 기분 좋고 예. 또 어쩌다가 보면 또 뭐 안 좋은 거 써놨을 때는 아이 참 또 이럴 때도 있고 SNS에서 좀 인기를 끄는 뭐 비법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보좌진들 시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 올려라. 맞아. 그러네요.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보좌진들한테 배워서 네. 어디 가서 이제 조금만 시간 내서 이렇게 해보거든요. 근데 그 읽어보는 분들이 안 돼요. 아, 이거 국회의원 자기가 쓴 거구나. 비서 보좌관이 쓴 거구나. 아, SNS에서는 절대 남이 대신 해준 거는 사실 공감을 많이 못 받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기본이 본인이 직접 한다는 맞아요. 거에 맞아요. 기본이고. 권진영 씨 비법은 네. 없어요, 혹시? 제 SNS? 비법은 그냥 뭐 사람들 일단 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먹는 걸 많이 올리는 거 아시잖아요. 뭐 먹었는지. 네, 그리고 귀여운 거 좋아하니까 우리 반려견 또 미남이도 올리고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틈나는 대로 네. 또 자기 셀카 영상도 찍으시고 많이 정말, 찍어요, 네. 저희 셀카를. 많이 의원님도 올리시더라고요. 셀카를 이렇게 많이 찍어보시는 것도 좋고. 셀카를 이렇게 네, 셀카 45도. 약간 45도 약간 위에서 찍으라고 네네네. 그 젊은 우리 직원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한번 응용해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생 책방 출연? 뭐 이러면서 그래야 되겠네요. 오늘은 오유경관.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남한테 관심을 많이 주면 그 관심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를 남 거를 많이 눌러주면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네요. 맞아요. 제가 여기 인간관계론에서도 예. 가장 중요하고 SNS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예. 아니든 제일 중요한 게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 다 그렇더라고요. 예. 맞아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 관심을. 그러니까 네. 그 관심을 표명하는 게 예. 제일 인간관계에서도 좋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SNS.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만 시간 나면은 예. 그 다른 분들 거 의원님 그것도 일종의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는지 저희가 한번. 저도 예, 제 확인할 거예요. 거예요. 혹시 오늘부터 친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마파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진영 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책 얘기만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걸 배우고 있지만 지금부터 의원님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자로 말해요 코너입니다. 의원님 말이 다소 짧을 수도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코너니까 대본에 없는 거네요. 네, 그냥 쉽게 5글자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준비되셨죠? 예, 편하게 하시면 릴렉스 하시고. 예. 첫 번째.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황금기 현재, 5글자로 말해야 됩니다, 의원님. 현재, 지금, 현재 진행. 지금요. 현재, 지금요. 현재 지금요. 현재 황금기죠. 지금. 늘 말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까르페디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언제 행복해? 반말 아닙니다. 네. 아내와 함께. 이거는 네.
120점짜리 분이시네. 지금. 지금 아내분 치아 11개 이렇게 보이는 게 느껴지네요. 이 방송 반드시 아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쉴 때는 뭐 해? 멍때리지요. 멍 때리지요. 아, 멍 때리는 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뇌를 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쉴 때는 멍 때리시는구나.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되지. 명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계속. 멍 예. 그래요. 때리는 거. 예. 그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집안일 잘해? 물론이지요. 점점 잘하셔, 지금. 완전히 지금 5글자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진짜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내가 밖에 가다 다 치우고 저녁에 설거지가 남아있으면 설거지도 하시고. 남아있으면 제가 합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제가 치우고. 아니, 아내하고 인간관계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주시면 인간관계 잘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음식은 인간관계 기재시다. 근데 음수는 대한민국 남편들의 공통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음수. 아, 그걸 음쓰라고 합니까 또? 음수? 음수는 음식 쓰레기에서. 아내가 견딜 수 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그 장가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음쓰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이 책 뒤에 보면 부부관계 얘기가 좀 나오던데.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네. 저도 참고해야겠네요. 남편 좀 보게 해야겠어. 다음 문제입니다. 내게 정치란? 국민과 함께. 모두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는 네, 좋아해요. 분이시네요. 더불어서.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이렇게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 최선을 다해 주셔서 5글자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최고의 대답이었어요. 네, 최고였어요. 네,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대본에 아니, 없던 게 처음에 나왔어요. 조금 당황하신 것 같더니 막 술술 술술 나오시는데. 네. 갑자기 대본이 없이 뭐. 예, 이건 대본 없는 게 테스트 컨셉이에요. 비슷한 뭐. 테스트 중에 지금 제일 잘하셨어요. 아, 이걸 그래요? 준비하시면 재미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감을 얻는 방법. 네. 의원님 지금 재치로 완전 호감 점수 완전 더 올라가는데 완전 업됐어요. 근데 의원님 그래도 의원님만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의원님만의 뭐 비법 있으세요? 그 웃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짧은 거라도 잘 우선 듣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 네, 저도 이제 행사장에 많이 당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축사, 격려사 이런 거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길게 해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안 좋아하거든요. 전부 딴짓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호감을 얻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것도 간결하게 그리고 약간의 감정을 섞어서 저는 그게 좀 의원님은 저의 스피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 건진영 씨 혹시 호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한테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잖아요. 의원님과 비슷하기는 한데요. 네. 이게 리액션. 내가 리액션. 잘 듣고 맞아요. 있구나. 네 감정 이해한다. 이런 리액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법의 4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돌려막기라고 할 수도 돌려막기? 있는데 네. 웬일이야? 정말이야? 진짜야? 헐. 요거 4단어 돌려막기를 해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웬일이야? 진짜야? 어머, 정말이야? 정말이야? 헐. 이렇게 의원님 이용해 좋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역시 아주 내가 좋네요. 말하는 것보다 리액션이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네. 예,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허위 평론가는 그냥 얼굴 자체가 호감 아닌가요? 아유,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셨죠? 저를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게 만드세요. 네. 네. 지금 오일경 아나운서가 바로 네. 그런 호감을 저에게 예. 산 건데 예. 저는 상대방의 이름을 좀 잘 기억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처음 만나는 사람일수록 네. 예전에 저하고 만나신 적 있는데 근데 성함이 뭐였더라? 라고 하면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상대방을 딱 보고 누구시죠? 라고 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호감이 갑자기 크게 생기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이름. 건데 맞아요. 이게 안 돼. 사람 이름을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네. 정말 중요한 그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내와
또 뭐 거의 아이가 있으면 맞아요. 아이 이름까지 딱 적어놓고 항상 안부를 묻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굉장히 호감을 얻는데 중요하고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의원님도 다 외우고 계십니까? 다 못하죠. 하루에 이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네. 뵙고 하니까. 그 좀 기억하려고 이제 그 어떤 인상의 특이, 옷,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를 가능한 이제 메모를 하고 네, 기억을 네.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만났을 때, 누구시죠? 그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었죠? 그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의 지역구 의원이 맞아요. 저 엄청난 유권자를 만날 텐데 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는 그다음부터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근데 무슨 이야기를 그때 서로 했었다까지 기억을 하면은 제가 그게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네. 그 제가 그 선거 처음 할 때 한 2, 3년 전에 같이 일하던 우리 보좌관 거기에 네.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최연소 지지자라고 2살 먹은 아이였는데 예. 그 아이가 이제 저를 좀 무척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이제 이름이 네네. 준기인데 계속 관심 표명과 또 안부도 묻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저는 이 우리 국회도 그렇고 청소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래서 꼭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네. 드리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좀 꼭 기억을 서로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인간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책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의원님 혹시 이 책에서 의원님이 항상 금과 억주로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꾸 제가 이기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누르시는 예, 게 제일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지고 이기면서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이기지 말자. 생각보다는 매우 논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주장하면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들 불만이 생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무슨 노력 말씀이신지 전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와닿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보다 이번에 읽으면서 오히려 깊이 와닿는 와닿죠. 게 맞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가슴에 와닿아요. 네, 읽으면 네, 읽을수록. 그렇더라고요. 의원님 어떤 분들한테 이 책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이제 보좌진들 한 10명 되는데 네. 그 생일날 제가 꼭 책 한 권씩 선물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선물을 한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우리 잘 아는 분들, 지인들한테 추천을 하고 오늘 또 SNS 통해서 또 해야죠. 그러셨군요. 국회의원 정일영 어떤 정치인으로 좀 기억되고 싶으세요? 국회의원 정일영은 초심이 변하지 않는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이다 라고 남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진영 씨?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무슨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같이 얘기해보면 왜 이렇게 피곤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의원님은 약간 비타민을 먹은 것처럼 뭔가 쨍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좋은 기운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아. 아니, 의원님 솔직히 영국에서 석사, 박사, 경제로 다 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도 어렵게 안 하시고 편안하게 다 얘기해 편하게 주시고.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편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허위평론가 네. 이 책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왼손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 오른손에는 나에 대한 겸손. 네. 이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네기 역시 이런 가르침을 이 책에서 줄곧 주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 일화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 일화를 기술한 사람이 당시에 흑인 시종이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메추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근데 메추라기가 어떤 새인가요? 물었더니 루즈벨트가 그걸 다 기억해 두고 있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밖에 메추라기 있으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맞아요. 끊임없이 그거였어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는 예, 거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허위 평론가님이 아주 정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양손에 이렇게. 관심과 격려. 관심과 뭐 왼손으로 비비면 안 돼. 의원님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정치를 좀 늦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평생 국가와 국민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고요.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싸우는 정치가 아니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 민생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좀 더 편해지고 행복하고 더 나아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정치인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뭐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매우 탄탄하게 지금 걸어오셨지만 의원으로서도 싸우는 의원이기보다는 일하는 의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이 국회 안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그럼 먼저 정치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은정 작가의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작가는 치유가 장애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고 치유 과정에서 그 대상을 파괴할 때 치유 폭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또 치유는 도덕적인 당위가 아닌 정치적인 개념이라 말하며 치유는 당위성이 강조될수록 개인이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김은정 작가는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를 다룬 소설, 영화, 신문기사, 정책문건, 활동가의 글을 텍스트 삼아 치유를 명분으로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그 삶을 파괴하는 폭력을 들여다보고 사회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분석함으로써 장애와 질병에 관한 사회적 경험과 문화적 재현의 다른 상상력을 제안합니다. 장애와 질병을 가진 몸이 그 자체로 현존하기 위한 장애, 젠더, 성의, 재활과 정치, 책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두 번째 책은 녹색계급의 출현입니다. 환경을 돌보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되지만 누군가 하겠지, 나중에 하자라고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책은 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태적 가치를 정치적,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생태화의 정치가 필요하며 그 실천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녹색계급이 출현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중에 하자, 미루면 다음이 없는 하지만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 그것을 해결할 녹색계급이 출현할 조건과 방법을 제시하는 책, 녹색계급의 출현입니다. 세 번째 책은 이케다 기요이코의 다수결은 위험하다입니다. 길게 줄을 서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나오거나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최신 유행 상품을 샀다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다수의 의견이 정답은 아닌데 사람들은 왜 다수결의 원칙을 고집할까요?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변혁과 발전을 이끌어온 사람들은 독창적인 과학자나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탐험가 같은 소수 의견을 가진 소수인데 말이죠. 모든 변화는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를 향한 통쾌한 제안. 다수결이 세상을 망친다. 책 다수결은 위험하다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번째 서평책은 로버트 케이건의 밀림의 귀환입니다. 책은 미국이 세계의 정원사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세계는 평화를 유지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지금 미국은 정원사의 역할에 지쳐가고 있으며 미국이 정원사의 역할을 내려놓게 되면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강선주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반드시 미국 중심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밀림의 귀환은 곧 위기를 의미하며 보다 나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서평합니다.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책 밀림의 귀환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서평책은 구로카와 쇼코의 생일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서평자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아동학대 뉴스는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면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개선안을 촉구한다. 그러나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뉴스 속에 등장한 수많은 학대 피해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라며 서평을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에 학대의 후유증이 새겨진 아이들과 학대 그 후 지켜진 삶의 이야기, 책 생일을 모르는 아이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